오늘은 주요 대학들의 2025학년도 수시 경쟁률이 작년과 어떻게 달라질까를 한번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진학사 모의 지원 DB 작년과 올해 합쳐서 약 80만 건을 가지고 분석해 봤습니다. 작년 수시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경쟁률이 오르고 학생부 교과전형은 하락하는 모습을 띄었었는데요. 그래서 학종은 육광탈의 아픔을 겪는 친구들도 꽤 있었고 교과전형은 의외로 입시 결과가 낮게 나오는 대학, 학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경쟁률은 합격과 불합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물론 꼭 경쟁률이 오른다고 해서 입결이 따라 오르고 경쟁률이 하락한다고 해서 입결이 따라 내려가는 건 아닐 거고 저희 DB인 모의지원처럼 꼭 실제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수시 6장의 카드 중 몇 장을 아직까지도 고민 중이시라면 이런 대략적인 분위기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룰 대학들은요, 수도권 주요 대학들 중에서 1에서 3등급 대학생들의 모의지원 건수가 2,500건 이상인 곳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천대의 경우 올해 교과 전형의 변화가 큰데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등급, 3등급, 4등급 대에서 모두 관심이 조금 하락한 것 같아요. 교과 전형 치고는 작년 경쟁률이 꽤 높았기 때문에 과열된 분위기가 조금 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올해 진로 선택 과목으로만 성적을 산출한다고 하죠. 그래서 관심을 갖는 학생도 많아지고 올해 지원자 수는 작년보다 더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선발 인원도 꽤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전체 경쟁률은 작년과 비슷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에서 7배수를 선발하는데 작년 경쟁률이 13대 1이었으니까 저희가 예상하는 것과 같다면 대략 지원자의 절반 정도가 1단계를 통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 가천 바람개비는 경쟁률이 상승할 수 있어요. 작년 경쟁률이 29대 1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는데 여기서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니까 지원에 신중하셔야 될 겁니다. 올해 가톨릭대는 학종 면접형 모집 인원이 크게 줄어들고요. 지역균형과 학종 서류형은 선발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지역균형 전형은 전년보다 선발 인원이 늘어나지만 지원자 숫자가 비슷할 것 같아서 경쟁률이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입시 결과가 확실히 낮아질 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3등급 대학생들의 관심은 줄지만 2등급 대학생의 관심은 오히려 늘어나거든요. 2등급대로 경쟁력이 높은 학생들은 줄지 않으니까 입결 하락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많아진 만큼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아무튼 학생들의 현재 추이는 그렇게 보여요. 학종 서류형은 서류형 선발 인원이 늘어나는데 지원자 수는 더 많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형 선발 인원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서류형으로의 쏠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반면에 면접형은 선발 인원이 대폭 줄어드는데 경쟁률은 아마 작년과 비슷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건국대는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경쟁률이 낮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 수 자체는 늘겠지만 선발 인원이 작년 대비 40% 가까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경쟁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작년 21.87대 1의 경쟁률이었는데 올해는 다소 하락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경희대 지역균형은 올해 최저 기준이 높아지죠. 탐구를 1개 반영하던 것에서 2개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는데요. 경쟁률 자체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저를 적용한 실질 경쟁률은 작년보다 하락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 네오르네상스는 경쟁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 표본으로는 1, 2등급 대학생들보다는 3등급 대학생의 증가폭이 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선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적상으로 경쟁률이 높은 학생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올해 고려대는 논술전형 신설 때문에 교과전형 그리고 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작년보다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대 교과전형인 학교 추천은 경쟁률이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대 증원의 여파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 추천형은 경쟁률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아무튼 1등급 대학생의 지원이 작년보다는 줄어들지 않을까 보이는데 물론 그렇더라도 작년 경쟁률이 10대 1이었으니까 하락한다고 해도 교과전형 치고는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 학업우수형 경쟁률은 작년과 비슷할 것 같아요. 올해 서류형으로 전형 방식이 바뀌어서 학생들의 관심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지만 선발 인원 자체도 작년보다 15% 줄기 때문에 경쟁률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계열적합형은 경쟁률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집 인원이 줄어드는데 관심을 가진 학생 수는 늘어난 것 같아요. 서류형에 관심을 가질 만한 학생 중에서 일부가 면접형인 계열적합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운대 지역균형 전형은 작년 입결이 매우 낮게 발표되었었죠.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임에도 4등급 대 입결까지 발표됐었는데요. 올해는 그런 입결을 확인한 학생들의 지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꽤 많이 오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2등급 대학생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 같은 입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교과 전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관심도 같이 상승하는 것 같아요. 광운, 찬빛 인재 전형들도 경쟁률이 지역균형만큼은 아니겠지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대 교과 전형은 작년과 경쟁률 차이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정도 혹은 조금 상승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국민 프론티어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경쟁률이 반대로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발 인원이 줄어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보다는 국민 프론티어의 하락폭이 조금 더 클 것 같습니다. 물론 경쟁률 하락폭이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 경쟁률 자체는 면접형인 국민 프론티어가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국대는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전반적으로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정도의 경쟁률 아니면 경쟁률이 소폭 오르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별다른 특징을 찾아내기는 어려운데 굳이 찾아내자면 차이는 등급대 구성일 것 같습니다. 학종은 3등급대 학생의 비율이 조금 올라갈 것 같고요. 교과 전형은 2등급대 학생의 비율이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합니다. 동국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의 경쟁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 전형에도 서류평가 영향력이 다소 큰 대학이었는데 학생부 영향력이 감소하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 두드림 전형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 보이고요.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은 소폭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지대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모두 두 가지로 나눠서 선발하는데요. 교과 전형 중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쟁률은 작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발표된 입결을 보면 서울이든 용인이든 대부분 학과의 입시 결과가 2점 중반대에 위치해 있었죠. 아마도 작년 입시 결과를 확인한 3등급대 학생의 지원이 꽤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과 면접 전형과 명지인재 면접 전형은 선발 인원이 줄어드는데요. 관심을 가진 학생의 수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서 경쟁률이 작년보다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반대로 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나는 작년 대비 거의 50% 늘어나는 명지인재 서류 전형은 경쟁률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학교장 추천을 어렵게 느끼는 3등급대 학생들이 다른 전형을 고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명대 고교 추천은 큰 폭은 아니겠지만 경쟁률 하락이 예상됩니다. 2, 3등급대 모두에서 다소 지원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 경쟁률도 5.4대 1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 수준이었거든요. 오늘 예상하는 것처럼 작년보다도 경쟁률이 더 낮아진다면 어쩌면 의외의 입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대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상명인재는 경쟁률이 작년보다 꽤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발 인원이 거의 40에서 50%가량 줄어들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신설되는 논술 전형의 여파로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이 많이 줄어드니까 학종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서강대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하는 정도가 될 것 같고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하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작년 경쟁률이 8대 1이었는데 최저 미충족 그리고 또 추가 합격 이런 걸 고려하면 실질 경쟁률이 1.47대 1로 낮았고요. 경영학부나 지식융합 미디어 같은 곳은 실질 경쟁률이 1대 1이었어요. 최저를 맞춘 학생들은 모두 합격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경쟁률이 작년보다 소폭 상승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저 충족에 자신이 있다면 한번 도전적으로 지원해봐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서울 과기대 고교 추천 전형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저 기준이 워낙 낮은 편이라서 입시 결과가 2점 초반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학생들이 제한적인 것 같아요. 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교생활 우수자는 경쟁률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합격자의 최저 성적이 6에서 7등급으로 발표된 학과가 많은데 최종 합격자의 평균은 3점 초반대를 몇 년째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 직윤과 일반 전형은 학생들의 관심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의대 증원의 여파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것도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두 전형 모두 하락이 예상되는데 하락폭은 지역균형 전형보다 일반 전형이 조금 더 클 것 같습니다. 서울 시립대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은 작년과 경쟁률 차이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표본으로 보면 소폭 하락하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주로 지원하는 학생들 등급대가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중반까지 학생들이 될 것 같아요. 면접형인 학종원도 교과 전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하락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을 것 같고요. 서류형인 학생부 종합 2 전형은 올해 변화가 크죠. 선발하는 모집 단위도 많아지고 경영학과를 제외하면 수능 최저 기준도 설정하고 있는데요. 선발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최저 충족을 하면 또 합격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를 하는 학생들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전체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서 꽤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성균관대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 전형은 작년 10.3대 1 경쟁률로 서강대 8대 1, 한양대 6대 1보다 더 높은 경쟁률을 보였었는데요. 올해는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계열 모집은 융합형, 학과 모집은 탐구형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름뿐만 아니라 선발 인원도 바뀌어요. 그래서 융합형은 선발 인원이 줄고 탐구형 선발 인원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융합형은 경쟁률 상승, 탐구형은 경쟁률 하락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신여대는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하락하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학생부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이에요. 재작년에 12대 1에서 작년 6대 1 수준으로 경쟁률이 낮아졌었는데 올해는 모집 인원이 240명에서 395명으로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또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유전공의 신설로 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니까 각 개별 모집 단위마다 보면 경쟁률이 상승하는 곳도 있을 거예요. 전체 경쟁률 추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들의 경쟁률 추이를 살피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 학교생활 우수자와 자기주도 인재도 경쟁률이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지역균형에 비해서는 그 폭이 좀 작을 것 같고요. 올해는 두 전형 모두 면접형으로 선발하는데 전형마다 서류 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이 다르니까 이 점을 꼭 확인하고 지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종대 지역균형 전형은 작년과 경쟁률이 큰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소폭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올해 세종대 교과 전형은 자연계열 최저가 2개합 6으로 상승하고 자유전공은 2개합 5로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최저 충족으로 합격 가능성을 높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조금은 늘지 않을까 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전형보다 경쟁률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표본으로 보면 서류형의 상승폭이 더 커서 두 전형 간 경쟁률 차이가 매우 작아지게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숙명여대는 교과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작년 경쟁률이 4.77대 1이었으니까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올해 서류형이 없어지고 모두 면접형으로 바뀌게 되는데 면접이 도입되면 아무래도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겠다는 학생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원자는 자연계열 학과 위주로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 서류형이나 면접형보다는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숭실대는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돼요. 교과 전형인 학생부 우수자는 인문계열 최저 기준이 2개합 5로 완화되죠. 그래서 최저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져서 경쟁률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합격권인 2등급대 학생들의 지원이 늘어나니까 인문계열 위주로 입시 결과는 상승할 것으로 보여요. 학종인 SSU 미래인재도 소폭 경쟁률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면접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으니까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대 고교 추천은 지원자 수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모집 인원이 30%가량 늘어나서 경쟁률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쟁률이 낮아지더라도 입시 결과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권인 2등급 초반 학생들은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인 에이스 전형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하는 정도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세대 추천형은 올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도입되는데 이를 충족하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입시 결과 자체가 작년보다 하락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최저가 생김에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인 활동 우수형은 모집 인원이 증가하는데 저희 표본으로는 관심을 가진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 같네요. 작년 1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었는데 경쟁률은 이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의 지원이 줄어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3, 4등급대 학생의 지원은 소폭이지만 늘어나고요. 1, 2등급대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여대의 고교 추천 경쟁률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경쟁률이 4.7대 1이었으니까 올해 기준으로 5배수 학생만 면접을 치를 수 있게 바뀌게 되지만 그래도 지원자 중 상당수가 일단 1단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학생부 종합전형인 미래인재 전형은 경쟁률 하락이 예상되는데요. 전등급대에서 고르게 학생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하대 교과 전형은 올해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데 관심을 가진 학생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경쟁률은 작년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여요. 또 주로 2등급대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입시 결과가 상승하는 곳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 미래인재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등급대별 구성 역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과 경쟁률이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하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의 지역균형은 CAU 융합형 인재 전형의 경쟁률은 하락하고요. 지역균형과 탐구형 인재는 비슷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융합형 인재는 면접형에서 서류형으로 선발 방식이 바뀌면서 아무래도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생긴 것 같고요.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서류형에서 면접형으로 바뀌지만 자사 특목고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승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탐구형 인재라고 해도 일반고 학생의 합격 비율이 40% 이상이니까요. 탐구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역균형의 경우에는 작년과 경쟁률이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외대는 학교장 추천의 경쟁률은 상승하고 학종 전형들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아주 약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학교장 추천은 교과 성적 산출 방식이 좀 특이해서 단순 평균 등급을 보고 지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외대식으로 바꿔봤더니 등급이 확 올라갔네 라고 좋아하면서 지원하지 말고 대학 환산 점수를 바탕으로 지원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큰 차이가 없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서류형의 경쟁률 상승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 합니다. 한양대도 연세대처럼 교과 전형에 최저를 도입하죠. 그러면 입시 결과가 하락할 수 있겠다고 대부분 생각하게 됩니다. 최저가 아예 없었으니까 입시 결과 자체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겠지만 그 하락폭이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 경쟁률이 6대 1이었는데 올해는 꽤 많이 높아질 것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올해 변화가 많은데요. 작년 학종 일반형이 올해 학생부 종합 서류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전형 사이의
경쟁률을 비교해보면 이 역시도 경쟁률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경쟁률 상승폭은 교과 전형만큼이나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올해 신설되는 학생부 종합 추천형은 학생들의 지원 자격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양대 에리카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선발은 학생들의 관심이 늘어나지만 모집 인원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경쟁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학종의 경우에는 한양대, 서울처럼 변화가 많은데요. 작년 학종 일반형과 같다고 할 수 있는 종합형 경쟁률을 예상해보면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경쟁률은 상승하게 될 것 같아요. 단 모의 지원자 구성을 보면 비교적 높은 성적대 학생들보다는 3등급대 학생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홍익대는 큰 폭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하락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종합 두 전형 모두 1, 2등급대 학생들의 지원이 적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홍익대 학종은 서류 100 전형이기 때문에 건국대나 동국대 학종 경쟁률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 또 최저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더 낮을 텐데요. 거기에 또 작년보다 경쟁률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거니까 건동홍 라인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9개 대학의 2025학년도 수시 경쟁률을 확인해 봤는데요. 아마 예상과 다른 곳들도 많을 겁니다. 오늘 근거로 삼은 데이터가 모의 지원 데이터이지 실제 지원 데이터는 아니니까요. 또 전반적인 대학 전형의 분위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겠지만 경쟁률이 하락하는 대학 중에서도 경쟁률이 오르는 학과가 있을 거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카드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런 경쟁률 변화도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곧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모두 후회 없는 수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